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번 이제 거의 100만은 넘어갈 것 같아요. 6시 현재로 지금 서울에 60만 명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한 100만 명 정도의 어떤 평균치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악화된 기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 또는 이제 그 이후까지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인파가 이제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크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어떤 상황 변경이 있었던 것은 피의자로 직접적으로 사실상 설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또 국민적 분노가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쨌든 다소간 인파가 많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곳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대구 중앙로, 부산 서면, 광주 전남도청 앞길까지 지금 전국의 60여 곳에서 대전, 인천을 포함해 전국의 6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주최 측은 20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네, 현장 그쪽 가봤습니다. 네, 제가 어떻던가요?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분노의 임계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장에 가보면 그동안 이제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뭐 학회 행사 때문에 갔는데요. 그동안에 다들 방송은 지켜봤지만 나가기는 좀 그랬다. 또는 뭐 시간상 맞지 않았다고 했던 분들도 아주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은 가족들과 나가겠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도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피의자라는 그런 검찰의 이 발표에 따라서 사실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임계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 날씨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혹시 못 되더라도 정말 100만을 넘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 87년 민주항쟁 이후로 정말 또 다른 대한민국의 역사가 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번째 촛불 집회인데 사실 그동안에 뭐 인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어쨌든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직접적인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초반부터 있었던 이 집회 시위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성숙함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 일반 시민들을 사실은 이제 동참을 굉장히 이제 폭력에 용인하게 되는 허용하게 되는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약간 폭력성이 보였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권 성향층들이 좀 많이 핵심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초반에 어쨌든 일반 시민들 다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 또 노인들도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해도 괜찮겠다. 이것의 어떤 의도, 이것에 대해서 순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게 된 것도 인파가 많아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런 연구도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은 이제 미국 덴버 대학교에 이제 에리카 체누어스라는 이제 교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저항 운동들을 폭력적 저항 운동, 비폭력 저항 운동을 구분해 가지고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사례를 수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폭력적 저항 운동보다는 비폭력 저항 운동일 때 성공 가능성이 높더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200건 이상의 폭력 혁명이 있었고 100건 이상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있었는데 폭력 혁명의 성공률은 26%였는데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률은 53%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책을 이제 쓰면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 인구의 5% 이상이 나서게 되면 어떤 정권이 힘을 잃거나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전 연구였는데 이 사람은 정확히 다시 보니까 3.5%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정권이 이제 붕괴 직전에 도달하게 된다는 연구를 또 밝혀냈거든요. 지금 이제 175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이 3.5% 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청운동 주민센터인데요. 6시부터 광화문에서 서울 지역 상황입니다. 광화문에서 본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이곳까지 지금까지 5차 집회 중에서 가장
청와대에 가까운 곳까지 모여있던 시민들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은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자진 해산할 것을 계속해서 방송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100여 명의 시민들이 남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초 법원이 허용한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할 수 있고 오후 5시 30분까지 행진을 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했었는데 지금 그 시간은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목소리가 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구호는 아직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퇴진에 이런 물러나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 같긴 한데 네, 경찰의 방송이 나오겠네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차들이 일단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앞에는 또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5시까지 원래 허용이 됐던 주민센터 앞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5시까지였습니다만 그 많은 시민들이 다시 왔던 길을 돌려가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예. 6시까지는 이미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6시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가 시작됐으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오늘 처음 법원이 허용해준 곳인데 자, 이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여기서 경찰과 충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산해 줄 것을 이미 집회 허용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해산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그냥 구호만 외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경찰이 허용해준 청와대 200m 이게 오늘 법원이 허용해준. 예, 법원이 허용해준. 그래서 경찰도 이제 더 이상 법원의 그 명령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물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지킬 경우 다음에 경찰이 그렇지 않았든지 허용을 좀 안 해왔던 경찰인데 네. 뭔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집회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저곳을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아마 정하고 네. 있을 겁니다. 과거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도 저곳의 유족들이 오랫동안 장기 농성을 하던 장소였고 결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저곳에서 물러났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은 그동안의 시위와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잘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점점 더 청와대에 가까운 거리까지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상황에서 6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이제 100여 명 정도 남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 인간띠 있게 행사하면서 있었던 집회 열기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게 큰 무리 없이 아마 자발적으로 예. 왜냐하면 본 집회가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시청 광장 이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잘 정리가 되리라고 보이는데요. 경찰도 또 시민들도 서로 간에 그런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정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정말 중요한 집회라는 점에서 서로 그런 부분을 양해하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실제로 그 4차 집회까지도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분위기가 고조된다 싶으면은 양쪽에서 경찰과 시민들 할 거 없이 양쪽에서 모두 평화적 비폭력을 외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 유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주최 측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이제 어떤 좀 흥분한 시위대 중에 일부가 경찰차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경찰과 굉장히 신경전을 벌일 경우에는 뒤에 있는 시위대들이 이제 그것을 자제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네. 어떻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도 일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이전 같으면은 바로 이제 강경하게 진압으로 이제 들어갔을 텐데 예. 이전 보면은 상당히 좀 설명하고 요청하고 하면 수차례 유연한 대응 기조를 이어왔던 것이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자극하지 않고 예.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다른 지역은 지금 계속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중앙로 쪽 그 소리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청운동이고요. 대구 중앙로 쪽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기, 물란까지 3종 세트,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비타민 주사 이거 자,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자유 발언을 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대구 지역은 아직까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굽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대구 지역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철옹성 같은 이 전통적 지지 지역이었는데 예. 이번 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구 지역에 이반된 민심, 돌아선 민심이 더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 대구 TK 지역도 사실 전국 평균치보다는 뭐 1, 2% 높은 수준에 불과하고 예. 사실 그 지역의 무슨 무응답 비율도 사실은 한 7%, 9% 그 사이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자릿수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 지역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약간 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우호적 지지층으로는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숨은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응답 유보층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TK 지역에서도 응답 유보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TK 지역에서도의 어떤 지역 지지 기반인데 민심 위반도 다른 지역에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입니다. 다시 서울 광화문 광장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서울 광화문 광장 크게 보여주시죠. 자, 이 점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죠. 예, 주최 측 추산인데요.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서울에 8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6시 기준으로는 60만 명이었고요. 지금 30분 만에 80만 명으로 인파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곳에 시민들이 8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다. 원래 서울에는 지금 한 150만까지 예상을 했는데 뭐 날씨 때문에 그 정도는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 꽤 많은 시민들이 계속 광화문으로 나오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대별로 지난 집회 때들과 비교해 본다면 네네. 이제 대개 저녁 8시, 9시쯤에 가서 절정이 그렇죠.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수준이라면 거의 150명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150만 명, 보여지고요. 예. 현재 보여지는 모습들 사실은 저런 전광판들이 시청 광장에 있고 광화문 광장에 있고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너무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전체 진행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노래 하나 울려 퍼지더라도 정말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뭐 평창동이나 청와대 뒤쪽에 있는 그쪽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이런 함성이 엄청난 수로 들려왔다라고 했거든요. 청와대 본관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들릴 텐데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예. 그 전제가 3.5%가 이 집회에 참여할 때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적인 비폭력 시위가 이어질 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시위를 할 때 두 가지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정권이 교체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비폭력적이고 적극적이고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더군다나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은 오늘 수준이면 아마 대한민국 이 1987년에 6월 민주항쟁보다도 더 많은 지금 시민들이 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어떤 민주주의와 또 그동안의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이 모이셨으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모였다. 그리고 어떤 몇 명이 모일까 비폭력 쪽을 얘기를 했다면 잠시 오늘 이 촛불 시위의 역사적 성격을 잠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은 이른바 호원철폐 독재 타도로 국민이 직선 대통령을 뽑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어떤 형식을 위한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뽑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그때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한번 대통령을 줬지만 그것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권한이 무슨 마치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면 결국 주인이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권자가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스스로 이제 증명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뭐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87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고 어떤 절차적 민주화를 초기 단계에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의 이제 특성이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어쨌든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절차를 진행했을 때 제도에 따라서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행동으로 보여주되 그러나 과거처럼 민주화를 이루는 단계에서의 어떤 폭력성들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민주화로 이루어서 제도가 발전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그 사이의 의식, 그렇죠. 수준 그것이 상당 부분 민주화의 진정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성숙된 모습들을 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예. 획기적인 전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보면 국민들이 이제 외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한 줄로 사실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요구 목소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만약 청와대나 대통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지 이 시위가 이제 좀 잔잔해지거나 예.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강경하게 권력과 대중의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지금 또 움직임이 달라졌는데요. 네, 일단 경찰들이 주민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 폴리스 라인을 점점 앞으로 그러니까 네. 청운동 200m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이제 이동 배치를 합니다. 저 얘기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시위대라고 해야 되나요? 시위대들이 100명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청와대에서 점점 더 멀어져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내자동 로터리 쪽으로 이제 그 남아있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시위대들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이미 3차 빠져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세 번째 3차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대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경찰이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위대 그 현장에 남아있던 100여 명의 시위대조차도 이제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현재까지는 특별한 충돌 없이 지금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점점 경찰 입장에서는 전진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위대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광화문 쪽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예, 시위대들 역시 별다른 저항 없이 지금 내자동 로터리 방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시위대들 더 청와대 쪽으로 향하겠다 또는 뭐 더 남아 있겠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평화적인 시위를 위해서 두루 한 발 물러나주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경찰 폴리스 라인도 그에 따라서 계속 내자동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자동 로터리는 어차피 지금 본집회 끝나고 나면은 2차 다시. 행진이 이 내자동 로터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 역시 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자동 로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바로 이 점입니다. 앞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87년도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만들어냈을 때는 물론 30년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돌도 나와 있었고 화염병도 있었습니다. 거리에 집회를 한다면 수류탄이 난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의 집회는 아직까지 특별한 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 이것만큼 정말 지도자는 성장을 못했는데 국민들은 많이 성숙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명하고 절차를 존중하고 정직한데 지도자들이 끊임없는 비리와 부패에 휩싸였다. 네. 외신에서 나온 외국 언론들이 그렇게 제목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987년까지의 기간을 본다면 그때는 민주주의의 쟁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당시에 아무 때나 만일의 경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남산에 있는 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뭐 박동철 당시 서울대학생이라든가 이한열군 체류탄에 사망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면 1987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기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점점 더 공고화되고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틀은 갖췄는데 국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거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쟁취하고 열심히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믿었는데 이 정치의 상부에서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문란이 일어나는 사건들, 더군다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무수한 부정부패와 뇌물이 오가고 비리가 오가고 알지도 못했던 비선 실세가 국정을 다 담당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었던 제도화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 민심에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정부가 사실은 국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 지지율이 사실 4%라는 것은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거의 뭐 0%. 물론 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네. 거의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렇게 무력화된 정부가 국민들을 이끌고 외교, 안보, 남북관계, 또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민생의 문제, 교육 문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뢰가 바닥으로 거의 내려갔다. 그렇다면 이 바닥으로 내려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보니까 대구에는 이 집회에 3만 명이 모였고 박사모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모였는데 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고향마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분노의 임계치,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청와대가 바로 보이는 청인동 주민센터 앞에까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곳에서도 폭력 시위 없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마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화는 났지만, 화가 나 있는 시민들이지만 청와대가 눈앞에 보입니다만 다시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모습,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